네, 한방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HR 디피션시와 그에 따른 이제 파프 이니비터의 치료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하였는데요. 지금부터는 HR 디피션시에서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플라티늄 치료에 대한 내용을 짧게 추가로 정리하면서 그래서 HRD와 관련된 캔서는 뭐 앞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짧게 더 정리해 본다면 이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우리 세포가 생존해 가다 보면은 여러 환경적 변화 등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양쪽 이중 나선의 양쪽 가닥이 모두 절단되는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한쪽만 절단되는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에 비해서 훨씬 더 임상적 영향을 이제 많이 끼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적인 불안정성까지 덧붙여서 염색체의 어떤 재배열이나 트랜스로케이션 같은 것도 잘 발생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또 상대의 어떤 보존된 시퀀스를 참고할 수가 없어서 따라서 오류의 가능성도 훨씬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이라는 것이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바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 원자 폭탄에 막 피폭이 된다던가 방사선 치료를 심하게 받는다던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바로 생겨지는 경우는 없다고 되어져 있고요. 대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가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몸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이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를 또 교정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베이스 익시전 리페어, 파프 엔자임을 이용한 이런 방식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해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라든가 혹은 이걸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넌 호모로고스 엔드 조이닝 같은 방식으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리페어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HR 디피션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가장 정교한 방법인 호모로고스 리컴비네이션의 리페어를 제한하게 되는 유전적 이상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블럭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HR 디피션시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HR 디피션시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에서 넘어온 진행되어진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세포가 사멸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세포가 그냥 사멸해 버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가지 유전적 오류들이 축적되면서 그로 인한 자기 컨트롤 기능을 잃어서 암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HRD와에 의한 암 그리고 HR 디피션시를 내포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HRD와 관련된 암에 있어서는 발생할 때는 이 HR 디피션시가 문제였지만 치료에 의해서는 이 HR 디피션시를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파프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던 이 파프 엔자임을 블록하는 파프 이니비터는 이 베이스 익스전 리페어를 방해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로 대량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HR 패스웨이에 의해서 교정이 돼야 되는데 HR 디피션시와 관련된 암은 그 기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적절히 기능을 못하거나 암세포가 사멸하게 됨으로써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플라티늄 같은 이 파프 엔자임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 플라티늄에 의한 이 DNA 데미징 자체가 대량의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를 엄청나게 만들어냄으로써 사실상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가 많아지도록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돼서 항암 치료를 갖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한 플라티늄은 이런 뒤에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증가시키는 영향으로 인해서 HRD와 관련된 캔서에 있어서 최근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나름 이제 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플라티늄의 기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티늄은 DNA를 이제 직접적으로 데미징 주는 약제인데요. 뭐 여러 가지 약제가 있었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시스플라틴, 뭐 카보플라틴, 뭐 옥살리플라틴 등등이 있고요. 원래 이 플라티늄은 클로라이드기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게가 붙는 이 아쿠에이션 과정을 이제 겪게 되고요. 이 아쿠에이션 된 곳이 퓨린 계열의 염기, 즉 구아닌이나 아데닌 쪽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인트라스트랜드 부산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반대쪽도 구아닌과 붙어서 이렇게 인터스트랜드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인트라스트랜드 부산물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산물은 요 시점에서 되는 시점에서 이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 레플리케이션 포크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해서 암세포는 막 엄청나게 빠르게 분열해서 빠르게 분열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해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암세포는 일부는 그냥 사멸해 버립니다. 그런 효과를 유도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이러한 것이 적절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아있게 되면 이 복제 과정에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산물 같은 경우에서는 뉴클리오타이드를 익시전하고 이어붙이는 NER 패스웨이가 이제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플리케이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럴 확률이 일반 세포보다는 활발하게 분열하고 있는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 상당수는 사멸을 스스로 해버리고 적절하게 분열하려고 시도하는 암세포조차도 한쪽 스트랜드는 원 엔디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 엔디드 더블 스트랜드의 진행이 시스플라틴에 의해서 손상된 DNA 같은 경우는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특히 이런 원 엔디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이 양쪽이 온전하게 있는 투 엔디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와는 다르게 오로지 호모로그스 리페어만으로만 이게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투 엔디드는 HRD 환자에서는 할 수 없이 이 non homologous end joining 방식으로 그나마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이어붙일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끝나게 되면 이런 non homologous end joining 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homologous recombination 패스웨이만 할 수 있는데 만들어지는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는 대부분이 이제 원 엔디드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고 따라서 대부분 HR 패스웨이로만 수리가 되는데 이런 HR 패스웨이에 디피션시가 있는 캔서 환자들에서는 이런 원 엔디드 더블 스탠드가 축적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포 사멸이 증가하게 되어서 항암 치료를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몰레큘러 레벨에서 이런 뉴클로이드 익시전 리페어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시스플라틴이 잘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그렇게 효과들이 발휘되는 플라티늄은 이미 여러 솔리드 튜머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주요한 치료제로 적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CRPC에서도 시도가 되었겠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쯤에 경구 플라티늄 제제인 사트라플라틴이라는 약제를 이용해서 그 코나 스텐버그 우리 DDM박 연구에 그 제일 저자였던 그 분께서 이제 15년 전에 이 플라티늄의 경구 약제를 이용해서 페이스 3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MCRPC를 대상으로 해서 당시만 해도 뭐 도세탁셀 말고는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세탁셀 혹은 마이토산트론 이후에 세컨 라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 플라시보와 이 사트라플라틴이라는 약제를 2대1로 랜덤해서 이제 비교하는 약제가 되겠고요. 프라이머 엔드폰들은 이제 PFS와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PFS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어쨌든 DNA를 데미지 주는 약이고 워낙 활발하게 분열하는 게 암세포니까 더 상처를 받기 쉽고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해저드에서 0.67로 PFS에서는 이제 유의성을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는 거의 두 개의 그래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이 약제는 뭐 굳이 따지면 PFS와 일부 증상의 호전에는 일부 있었을지 모르지만 OS 베네핏은 이제 없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됨으로써 최소한 임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어떤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될 수가 없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도세탁셀 같은 약은 탁스 3일치 보면은
PFS뿐만 아니라 OS의 증명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스탠드 오브 케어가 된 거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플라티늄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MCRPC의 플라티늄은 큰 효과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준 연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아무런 바이오마커 셀렉션 없이 그냥 모든 MCRPC 환자를 이제 포함해서 한 연구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HR 디피션시에서의 플라티늄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의 축적을 유도해서 그로 인한 세포 사멸의 효과가 덧붙여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점에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 세계 여러 연구자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연구가 최근에 이제 이런 HR 디피션시 관련된 CRPC에서의 플라티늄 역할을 확인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후향적 연구이지만 그리고 1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 연구들에서 이제 DDR 파지티브라고 했지만 사실상 뭐 HRD 관련된 유전자들의 이상이 있는 환자들만 골라서 이들에서 이제 플라티늄을 적용했던 치료의 효과를 본 것이었고요. 보시면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도 이 DDR 양성, DNA 데미지 리페어 진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에서 P밸류가 이제 어쨌든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특히 브라카 뮤테이션과 관련된 HRD에서는 더욱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 보여져서 그동안 우리가 파프 이니비터에서 계속 보여주었던 데이터와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PSA 프로그레션이나 등등에서도 뭐 비슷하게 그래프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줘서 전체 환자의 CRPC에서의 플라티늄의 롤은 없었지만 최소한 HRD와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의 플라티늄은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가설을 생산해주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몇몇 이제 익스퍼트들이 이제 브라카 투 더 퓨처에서 백 투 더 퓨처를 이제 본따서 브라카로 시스플라틴을 미래로 이제 되돌린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에디토리얼 같은 이제 것을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브라카 뮤테이티드 MCRPC에서는 플라티늄을 이제 나중에 쓸 거 다 쓰고 이제 쓰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 있으니까 그럴 게 아니라 좀 얼리 코스에서 좀 써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이런 플라티늄이 파프 이니비터와 비교했을 때 사실 뭐 카보플라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카보플라틴에 의한 사이토페니아 같은 것만 조절한다면 어려운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QOL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효과라는 측면에서만 어느 정도 비교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티늄과 파프 이니비터를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의 에디토리얼이 있는 거 봐서는 제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HRD에서 플라티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꼭 프로스테이트 캔서만이 아닌 이제 다양한 캔서들에서 HR 디피셔시가 있는 암 환자에서는 이제 플라티늄을 새롭게 이제 역할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팬크라틱 캔서에서도 팬크라틱 캔서는 이전에 옥살리 플라틴이라는 플라티늄이 노출된 환자들에서조차도 HRD가 있었던 환자들에서 그냥 나파크리탁셀과 젬시타빈만 쓰지 않고 여기에 시스플라틴을 추가했냐 안 했냐를 비교하는 이런 식의 이제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이제 플라티늄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다양한 캔서 암종에서의 노력들이 시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앞선 그런 에디토리얼에서의 의견처럼 이제 그러한 어떤 최근의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연구들을 다 디자인하거나 제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도 이제 아마 이런 약제들을 다 쓰고 나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마 플라티늄을 이제 소량씩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에 썼던 환자들을 모아서 그 전에 이제 보면은 NGS 같은 게 데이터가 있다면 HR 디피션이었던 환자들의 효과, 뭐 이런 non-AR 드리븐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합당한 환자들의 그룹에서의 효과, 혹은 이제 다른 그냥 그런 것도 아닌 환자의 효과 등등을 비교해서 만약에 HR 디피션시나 non-AR 드리븐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 파프 이니비터 모노세라피에서의 뭐 PSA 리스폰스처럼 나온다. 그러면 이제 파프 이니비터와 플라티늄의 헤드 투 헤드 비교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앞단으로 땡기냐. 뭐 파프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현재 MHPC에서도 시도되어지고 있고 아마 페리오퍼러티브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플라티늄의 역할은 좀 섣부른 예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의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에서의 치료는 지금까지 뭐 증명된 약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HR 디피션시와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재발의 위험도 크고 상대적으로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이 플라티늄이 오히려 이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에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플라티늄과 파프 이니비터는 비슷한 기전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둘을 한꺼번에 쓰는 거는 결국 이제 크로스 리지스턴트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둘을 만약에 동시에 쓴다고 하면 그건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플라티늄과 파프 이니비터를 합친 약제를 만약에 페리오퍼러티브 세팅, 뭐 브라카 양성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톡시서티가 문제가 되고 사이토페니아 같은 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 페리오퍼러티브 세팅은 보통 60대, 70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레이터 라인보다는 젊으니까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가 이제 HRD와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의 이 치료 약제로서의 플라티늄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